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SPD 여기 보시면요. 616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1643 12 11 12.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SPD가 뭐 신기술이죠. 이거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당연히 KC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2023년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석하시는 해석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아직도 저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요. 기존에 이게 100페이지였는데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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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월에 개정됐습니다. 근데 기존 100페이지 분량에서 이 규정만 200페이지 분량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눈에 띄게 옛날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가장 눈에 많이 바뀐 게 이 TOV, 그러니까 Temporary Over Voltage에 대한 이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게 변경이 됐다는 거는 저기 이 최대 연속 사용자나 좀 있으면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완벽하게 바뀐 게 아니고요. 좀 이 규정 자체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IC의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은요, 이걸 보기 전에 내용을 이 자세하게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걸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LA하고요, SPD는 원리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거는 잘 알고 계세요. 뭐냐면은 음, 요거는 잘 알고 계십니다. 뭐냐면은 요거 LA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 LA는 잘 알고 계시는데 이 LA하고요, 이 SPD하고 이 내용이 같다는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SPD는 이 LA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SPD에 그냥 바로 올인하게 되시면요. 이 SPD 자체가 내용이 500페이지, 600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근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LA는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이게 LA를 저희가 전격 선전식 순서입니다. LA는 무조건 처음에 일선 지락식 건전당 전이상승을 이 알파 계수로 저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면은 대칭좌표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격 전압은 알파 베타 VM, 즉 VM을 개통 최대 전압, 개통 최대 전압, 개통입니다. 개통. 그래서 VM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VM을요. 이 개통 최고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VM. 이 VM은요. 이 VN 전격 전압, 공칭 상관 전압이죠. 1.1 곱하기 1.15로 하는 겁니다. 1.15. 왜냐면요. 얘네들이 개통 최고 전압이에요. 기기 최고 전압이 아닙니다. 개통. 개통 최고 전압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안전공사에서 그 1.2로 했는데요. 그때는 이 베타까지 고려한 겁니다. 이 안전공사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2 하고서 베타까지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만약에 이게 베타 VM이다. 베타까지 포함된 값이다. 여기까지 포함된 거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걸 1.2로 해도 되는 거죠. 예.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 개통 최고 전압이란 거는 이거의 개념은 이런 거죠. 이 선로를 대표하는 이 선로가 개통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거 LA를 아니 뭐 LA를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
대지하고 대지하고 사이에 이렇게 LA를 넣게 되면요. 어, LA를 넣게 되면 이 LA의 전격 전압은요. LA의 전격 전압은 이 계통에 여기 이 계통에서 이제 전압 변동에 의해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이게 상용주파 60Hz, 60Hz가 흔들리게 되는데 자, 이 계통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정연파로. 이제 정연파가 당연히 계통에서는 흔들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연파가 60Hz 항상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통에. 그죠?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만큼. 왜 그래요? 이게 상승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죠. 이게 왜냐면은 뭐 1.15배 안에 정확히 왜 1.15배를 저희가 이 개통 최고 전압을 주는 거에 대한 해석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약 1.1배는 여기서 1.15배의 근거입니다. 1.15배는 어떤 근거로 했냐면 5%는 페널티에 영향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10%는 이 전압 변동을 준 겁니다. 전압이 우리가 부하 변동에 의해서 전압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하가 떨어지게 되면은 전압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용주파수의 이 변동값에 이 개통 전압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전압 60Hz이기 때문에 그 전압에는 이 피레기는 속류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준 겁니다. 즉, 그다음에 이 베타 VM은 그렇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알파입니다. 즉 일선 지락식 건전상 전이 상승에 이게 동작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LA가 한 상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좀 뒤로 빼고요. 방금 설명드렸으니까요. ST 이상 있으면요. 이 A상의 지락 사고예요. 이 A상의 지락 사고 나면은 C상의 전이 상승이 B상보다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C상의 전이 상승에 즉 일선 지락은 60Hz 사고죠. C상의 지락 사고에 A상의 지락 사고에 C상의 전이 상승이 발생하는데 그 전이 상승에 LA가 동작하면 안 된다. 즉 이거는요. 일선 지락 동작 조건이에요. 일선 지락에 동작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을 SPD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UC는 UCS, UCS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UC는 UT는 UTOV. 이게 뭐냐? UTOV가 바로 개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장, 60Hz인 여러 가지 60Hz 고장입니다. 낙뢰가 아니고요. 60Hz 고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전위 변동을 나타내는 게 바로 템퍼러리 오버볼테지예요. 그리고 UT는요. 이 일선 지락 전류가 우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LA를 달아놓고 일선 지락을 때려봅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시험실에서 때려봐야 되는데 그럼 이 SPD를요. 이게 만약에 SPD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실에서 때려봐야 되죠. 그래서 이 일선 지락 사고 전압을 우리가 예상한 다음에 그 전압값을 60Hz로 만들어서 시험실에서 때려보는 값이에요. UT가. 그리고 이 UT에 대해서 그 시험 값을요. 우리가 최대 연속 사용 전압으로 SPD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즉 요 UC는 UT, UTOV가요. 얘랑 LA의 이 위의 전압이랑 같다 이런 뜻이죠. 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격 전류는 LA에선 뭐 5카, 뭐 2.5카,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이 1등급 근데 이 SPD에서는요. 이 위에 LA하고 틀리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에서는 임펄스, 2등급에서는 IN, 3등급에서는 저하파에 해당되는 각 해당 SPD의 전격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격 전류가 이렇게 SPD는 약간 더 복잡하다. 그리고요, 제한 전압은요. VP는 1.6, 3.6 VN 정도로 아마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피대기에서. 그쵸? 전격 전압의 약 3배에서 3.6배 정도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 SPD에서는요, UP가 4.1에서 4.6의 이 뭐죠? 최대 연속 전압의 요거보다 더 큽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여기 아마 1.1배 정도가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 5카에서 20카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1카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 3당 3선씩은 한 5카 이상 쓰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2.5카이지만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투투나인에서는 2.5카지만 SPD는 좀 더 큽니다. 5에서 20카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치부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보호 레벨은 1.2로 아시죠? 제한 전압에 의해서 피보호기기의 보호 레벨이라는 건 얘네들은 빌과의 차이죠. 빌과 제한 전압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 피보호기기의 절연 내력을 제한 전압보다 20% 정도 여유를 주면은 얼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SPD에서는요, 이 제한 전압도요, 제한 전압의 최대치라고 해가지고요, 이 전격 전류, 왜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이 자체가, 전격 전류 자체가 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최대 값을 취해라 그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SPD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제가 이렇게 나눠 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이해를 정확히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SPD를 공부하기 전에 이 LA에 대한 즉 피레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피레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요, 이 SPD를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SPD를 공부하시려면 피레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라. 그 얘기고요. 자, 용어를 정의를 가서요. 위로 쭉 보시면 용어 방금 얘기했던 UC입니다. UC는요. Maximum Continuous Operating Voltage. 그래서 UC, 이 C가 Continuous입니다. 요 Continuous. 즉 SPD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D 보호 모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RMS 전압. 즉 SPD를 선로에 설치하는데 그 선로 SPD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선로의 최대 실효치 전압이라는 얘기죠. 실효치 전압입니다. 그다음에 UCS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SPDS는 UCS는요. 컨티뉴어스 볼테이지인데 뭡니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력 시스템의 최대 연속 사용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선로에 있고요. 선로에서 전압 변동이 선로에서 이렇게 흔들린다 이거죠. 정연파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SPD를 여기다 설치할 거 아닙니까? SPD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선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사고가 아니고요. 정상 상태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연속 사용 전압을 UC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UCS가 여기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UCS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관련된 SPD에 적용되는 규정이 UC인 거예요. UC. 요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UC에서는 시스템, 계통, 그다음 UC는 이 SPD 자체에 적용되는 규격이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UC는 UCS보다 커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동작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UC하고 관련된 규정이요. UT입니다. 이건 시험값이에요. 즉 시험값, 일시적 과전압 시험값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UTOV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전압값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얘네들은 시험치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건 정상 상태고요. 만약에 여기서 고장이 나게 돼 일선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걔네들은 60Hz이기 때문에 SPD가 동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개통에 달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을 시험시에서 시험하기 위한 시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다음에 여기도 TOV는요 템포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UTOV가.
건전상 전이상승이야, 한마디로. 일정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네트워크의 발생, 즉 개통, 이 네트워크란 건 여기서는 개통이라는 얘기예요. 개통에 발생하는 어, 개통에 발생하는 전원 주파수, 즉 60Hz라는 얘기예요. 우리 계통에는 60Hz 과전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급부하 차단, 반상,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락이 빠졌습니다. 비선형성 철공진 고주파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급부하 차단 돼 있죠? 부하를 차단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거는 개통에서 가장 흔한 고장인 일선 지락이라는 얘기가 문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선 지락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빠져 있더라고요. 이 정의에. 일선 지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TUV 이 유지 시간을요. HV 결함에서 즉 HV 즉 지락에 의해서 0.2초. 요게 이제 이번에 바뀐 거예요. 0.2초. 0.2초. 그다음에 저압측 결함은 5초. 저하측 결함은 5초. 그래서 저압측 결함. 그다음에 중성성 손실 시는 120분 약간 깁니다. 요게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LV 결함. 그래도 고압측 결함을 0.2초로 여기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밑에서요, 요 밑에 이제 피레기하고 달린 것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일선지락식 건전한 전이상승 TOV의 개념, 그다음에 전격 전압의 이 조건의 뜻,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게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2시간, 3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요거 설명드릴 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거. 이 제한 전압하고 보호 레벨을 어떻게 정하느냐 SPD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절연 협조가 있고요. 여기 에너지 협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오늘은 특히 요거 중에서도 요거 최대 연속 사용 전압 정하는 거, 즉 전격 전압 정하는 겁니다. SPD에. 자, 그래서 UC는요, 어, 일시 선정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의미는 약간 틀리지만 이 VN 정도로 보시면 돼요. 피레기 전격 전압 정도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UC는요, 계통의 흔들림, 전압 변동, 부하 차단 이런 거에 대한 흔들림보다 커야 된다. 그 뜻이고요. 즉 계통의 정상 상태에서는요, 동작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속류를 차단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UC는 UT, 즉 이 UT TOV를 고려한 전격 전압 선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얘보다는요, 얘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거를 테스트 전압 해봐야 되고 그 테스트 전압은 어디에서요? 제조사에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UC를 정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아주 어려운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놓은 값이다 보시면 되고요. UT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테스트 전압. 이 테스트 전압 선정 어떻게 하느냐? 일시적 과전압 시험값입니다. 시험값. 그러면 얘네들은 UTOV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UTOV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전압 값이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UTOV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UTOV를 정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변경된 거예요. 기존에는요,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줬습니다. 5초까지. 5초까지. 근데 이거를 뭐요? 어떻게, 지금 얘네들은 여기 저압측 요 고장을요, 밑에는 그대로 놔두고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어디냐면,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을요,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여기 구간을요, 이 C 구간을요, 이렇게 줄인 겁니다. 여기 C 구간이잖아요. 요 C 구간이, 지금 C 구간이 잘 안 보이는데, 음, 제가 주황색으로 놓고 한
뭐 한 50%? 네. 요 구간을 이렇게 줄였다는 얘기예요. 요 구간을요 이렇게 줄였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고압측 그 지락 사고를요. 우리 고압측의 보호 계전이 지락 일선 지락이 0.2초로 돼 있잖아요. 차단 시간이. 그렇죠? 0.2초로 돼 있거든요. 그 0.2초를 아마 봐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요. A 영역에서의 전위 상승이 상전압의 이 상전압의 1.45배, 1.4배, 상전압의 1.4배. 우리 마치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 유효접지하고 비슷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고압tic 계통에서 유효접지는 1.38배로 봐주잖아요. 1.38배인데 그보다 약간 더 크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유도를 해드릴 거예요. 왜 1.45가 나왔는지. 그다음에요.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단락사고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락사고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락사고가 아니고. 그다음에 B 영역은요. 얘네들은 5초 이상, 즉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딱 보더라도요. 차단 시간이 길죠. 깁니다. 저기 이상전압이 오래 유지되죠. 그래서 루트 3배의 1.1 이것도 좀 이따가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락이나 N단선입니다. 지락이나 N단선. IT 계통의 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IT 계통입니다. 일반 계통의 지락 사고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게 이 C 영역이에요. HB 즉 고압계통 고장이다. 고압계통. 고압계통 고장이 우리가 250V, 1200V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제로 플러스 250V, 1200V. 그다음에 여기다가 유제로에다가요 이 전압 변동을 고려해줬습니다. 10%, 1.1, 10%를 고려해줬다 그 뜻이에요. 즉 전압 변동이 크다. 1200V에다는 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요 UT는요 UTOV 이게 뭐냐면은 요점 있죠. 요점이 UTOV UT입니다. 즉 요점으로 테스트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상의 전이상승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얘네가 과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의 테스트 값은 다 요 전이 하락 곡선을 전압 하락 곡선을요. 이게 2파이 R분의 로우 I죠. 2파이 R분의 로우 I. 하여튼 간에 요거를요. 고려해가지고 시험값을 정해라. 그 뜻이에요. 옛날에 얘는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 C가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보는 게 오늘 이 제가 유튜브 찍는 거의 내용입니다. 자, AB 영역, AB 영역, AB 영역이 1.45에서 루트 300까지 전이 상승이 됐다. 그거 설명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A 영역의 정의가 A 영역, A, A 영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영역. A 영역은 LV 설비 단락에 대한 LV 측 저압 측 저압 측 설비의 단락에 대한 저압 측 선락에 제가 저압 기기를 정확히 설명해 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LV 설비 단락에 대한 TTTN IT 시스템의 상과 중성선 간의 UTOV 즉 이 상과 중성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성선 여기다 중성선이 나옵니다. 즉 이 A상이 어떤 사고가 나든 간에요. 이 C상과 뭐 A상의 사고라고 하면요. 이 C상과 N상의 전이 상승이 UTOB라고 정의를 내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성점 전이 상승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단락. 이거 왜 단락으로 놨을까? 일반적으로요. 어, BC당 단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간 단락이다. 성간 단락이 저압측 설비에서 성간 단락이었다.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요, 이 단락이요, 지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비가 있고요. 설비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두 전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두 전원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을 거고요. 부하가 뭐 이렇게 주어졌겠죠.
부하가 이제 코일로 이렇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R가 N일 거예요. R가 N, 뭐 단당부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알던이 이렇게 지락사고 아마 이거를 단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단락 B시당 단락은요. B시당 단락은 백도드로 풀어보면은 여기 R상 B상 C상이잖아요. A상 B상 C상이잖아요. B시당 단락은요. 이게 단락 사고 나면 얘네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 안으로 모아집니다. 전이 상승이. 그래서 중성점이 그렇게 크게 변동 안 돼요. 해봤자 0.5 PU 정도 중성 그 해봤자 얘네들이 단락 사고 났으니까요. 요 A상의 전이 상승이 그대로 있어요. A상은 유지됩니다. A상은 그대로. 즉 이거를 이제 대칭좌표법으로 풀어보면요. A상은 EA하고 똑같아요. 요게 VA가.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상전하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락사고는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걸 단락이란 문구를 쓰니까 이제 헷갈린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요. 일선 지락시 즉 A상이 N상으로 떨어지거나요. 아니면 A상이 대지로 떨어졌을 때 이거 우리 유해접지죠. 이거 여기 지락이 여기 접지선이 연결돼 있으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요. 어떻게 본 거냐면은 약 얼마 정도로 봤냐면은 전이상승을 중성점 전이상승이 얘가 지락사고 나면요 우리가 유해접지를 1.38배 정도로 보잖아요. 그때 중성점의 전이상승을요 요거 중성점의 전이상승을요 중성점이 전이상승됐죠. 얘네들을 약 얼마 정도 올라갔다고 보는 거냐면은 0.5 PU 정도 올라갔다고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왜 이거는 거꾸로 역산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요 크기를요. 뒤에 가보면 내용이 있는데 1.32배 즉 요거 밑에가 1PU고요. 1PU고 1PU고 얘네가 1.32PU 정도 나옵니다. 그걸 역산해 보니까 이게 0.5PU 정도 올라갔다. 어떻게 역산했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이제 VCN이에요. 파란 거. A상 지락 시에는요, 요거 A상 지락 시에는요, B상보다 C상의 전이상승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C상을 고려하는데, 이 C상의 VCN, 이 파란 거, VCN을 이제 뽑아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 2분의, 요거 0.5PU, 그 다음에 요기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요것도 요것도 2분의 1, 2분의 1이죠? 당연히 2분의 1,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2분의 루트 3.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2분의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즉 1의 제곱 하면 VC에는요. 요 크기가 1.32, 1.32PU 나옵니다. 1.32. 그럼 1.32PU.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전원의 전압 변동 10%를 딱 고려해주면요. 1.45PU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지 않았나요? 물론 없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확인해 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 산출 방법으로 뽑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1.45PU. 그다음에요. 루트 3. 루트 3은요. 어 제가 지락전류 비접지 그러니까 지락 저항이 커가지고요. 아니면 중성점 저항이 커가지고 얘네들 저항이 전이 상승이 끝까지 중성점 전이 상승이 거의 A상 지락만큼 A상의 전이만큼 올라갔을 때 당연히 얘네들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루트 3에다 1.1 곱한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이 요거죠. 루트 3의 1.1 유제로. 그다음에 1점 원래는 얘네들도 1.32에 곱하기 1.1 유제로 이렇게 표현했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검토한다면은 그렇게 검토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보다 커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C 영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이제 좋은 그림이 여기 있는데 이 고압 계통에 의한 지락사고에 의해서 얘가 지락사고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지락전류 제한은요, 사실은요, 얘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이 고압 측에 있는 이 저항.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GPR을요,
이 R이만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제 생각엔 잘못된 검토 방법입니다. 이 우리나라 투투나인이죠. 그래서 여기 380으로 변환하죠. 저압축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접지를 딱 하면 얘네들 기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네들만을 고려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검토 방법이라 이거예요. 당연히 고압축의 이 투투나인의 중성점 저항 있잖아요. 얘네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접지 전류가 제한되는 고압 시스템, 접지 전류가 큰 고압 시스템 해가지고요. 이거를 검토를 해놨어요. 보통 보면은 피터슨 코일 이거 소호 리액터예요. 접지 전류가 거의 없을 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호 리액터가 없잖아요. 어, 소호 리액터가 없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걸로 비접지 정도 약간 좀 개념이 틀립니다. 충전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0A, 그다음에 이 고압측을 100에서 500옴. 뭐 지하 전류가 작다는 건 얘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ZE는 저희가 한 5옴 정도로 하잖아요. 5옴에서 2.5.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곱하면은 5 곱하기 2.5는 125, 5 곱하기 5는 250V. 그래서 250V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나왔다. 이 250V.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250V죠. 우리가 250V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접지 전류가 큰 거. 1200볼트, 1200볼트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1200볼트, 250볼트. 그래서 얘네들은 유접지 계통이라고 보고서 보통 2카, 2카. 왜 2카라고 했냐면요. 보통 우리가 6카 정도 발생합니다. 과학적 지락설과. 근데 어 거기에 분류율을 적용한 거예요. 2카는 이 분류율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분류율. 20% 정도? 20% 정도, 50.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최대 우리가 일선 지락 전류를 우리 차단기 선정할 때 12.5카 봐주잖아요. 투투나인을. 얘네들 최대치로 봤을 때 20%만 봐도 20%만 봐줘도 그러니까 요 접지로 분류하는 거를 20% 분류를 봐주면 곱하기 0.2죠. 그래서 조금 감안해 가지고 작게 봐준 겁니다. 좀 크게 봐준 겁니다. 2카. 그다음에 TT 계통인 경우는 0.2카 정도 봐준다고 합니다. 요거에 한 10분의 1,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저압측 실학 뭐 이런 거 있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5옴. 그다음에 R이는 우리가 좀 작게 합니다. 이쪽에서는 1옴. 그러면 요거 5옴 곱하기 5 곱하기 여기서는 이 고압측이 5옴이죠. 이게 우리나라 계통이죠. 현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5옴, 1옴이라고 하면 6옴이죠. 그래서 6옴 곱하기 0.2카, 0.2카 하게 되면은 1.2kV, 저 1200볼트가 이렇게 산정했다 이거예요. 1200볼트가. 그래가지고 그 규정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왜 알아야 되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왜 알아야 되냐? 이 TOV 때문에 그래요. 이 TOV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이거예요. TOV가. 근데 문제는요. 이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여기 5초, 5초. 250볼트, 1200볼트. 그러니까 LV 측 사고에서는 5초까지 정의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 점검할 때는 얘네들은 0.2초까지로 끊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요. 규정이 언밸런스하게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위에서 잠깐 봤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TOV 유지 시간. HV 결함은 우리가 0.2초로 봐주고 LV 결함은 5초로 봐줬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TOV 유지 시간.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리가 돼야죠. 여기서는 이 규정에서 HB 결함은 우리가 0.2초로 해놓기로 하고서 요 밑에 요 이상전압 풀 때는 여기 일선 지락할 때는 여기서는 또 그대로 5초 적용해 있고 이게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 법규의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이 법규 안에서도 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서가 없다 보니까요. 지금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일단 이제 좀 고려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SPD의 이 UTOV가 뭐냐, UTOV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UC를, 즉 최대 SPD의 최대 연속 전압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 이제 거기서부터 SPD의 전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UC가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IN이 정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에, 이 제한 전압이 정해져야 되고, 그 제한 전압이 정해져야지 피보호기기의 보호 레벨이 정해지고요. 그 보호 레벨이 정해져야지 우리가 절연협조, 에너지 협조를 해가지고 피보호기기를 우리가 안전하게 바로 보호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릴 겁니다. 이 설명은요, 저희 거기 존시아 학원의 심화반 분들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수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 보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해드리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